반갑습니다. 5월 격리회계 라이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회계 라이브 강의는 격리법인 1조와 웹캐시가 같이 만들어가는 강의입니다. 매월 경영자 그리고 실무자분들께 격리회계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와 어떠한 자료들을 제공해드리는 아주 멋진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격리회계 라이브 강의 주제는 경영자의 필수 스킬, 법인카드 관리 방법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관리하고 싶으신 경영자분들, 그리고 계획적 지출이 필요해 라고 느끼시는 경영자분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나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시는 실무자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와 방법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격리회계 코칭과 교육을 진행하며 300여 개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격리법인 1조의 박예진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네, 모두 점심은 맛있게 챙겨 드셨나요? 네, 벌써 5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들어오신 분들 지금 현재 네, 제이워커 제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님도 반갑습니다. 네, 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회사 법인카드 사용 관리 방법을 다양한 실무 사례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저희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목차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목차는 이제 첫 번째 법인카드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법인카드는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보통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드 관리 5단계 기준으로 발생 때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리고 증빙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검증, 뭔가 보통 지출결의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걸 검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해가지고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보고 단계, 경영자를 위한 이제 보고 단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격리나라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건 이 법인카드 관리 5단계 같은데 네. 법인카드의 시작과 보고 끝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보는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라이브 강의니만큼 네. 많이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는 건 실제로 저희가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카카오 재무위원 법카로 게임 아이템 1억을 긁다 들통 업무 배제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3년 9월 4일 기사고요. 사실은 카카오는 이 업종이나 사규상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좀 살 수 있지만 금액 부분에서 윤리위원회 회부대에서 이제 징계 처리된 사안인데 이처럼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어떠한 그 용도로 사용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도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 기준으로 게임 관련 결제가 가능하게 여기는 사규를 만들어 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정해진 그 약속한 금액을 벗어나서 결제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된 사안이고요. 네. 온율기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잠깐 보면은 다음 기사는 이제 바디프렌즈 연이은 세무조사 의혹 직면이라는 기사인데요. 투데이 신문 23년 7월 20일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세무당국은 바디프렌즈의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식당에서 고액 지출이 되지 않는데 한 번에 3천만 원이 나가는 등의 이제 비정상적인 이러한 지출이 패턴이 파악되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5년치의 내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카드 내역은 이제 주요 단골 소재고요.
그래서 이제 5년치의 내역을 보고 계속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용할 때 잘 맞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세무조사 하면 한 번에 이제 많은 금액이 결제되면은 당연히 레이더망에 걸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결제가 되는 경우 많이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인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법인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법인- 법인카드가 무엇일까요? 네, 법인카드란 네, 회사의 업무적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 이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만들고 싶은데 체크로 해야 돼요? 신용으로 해야 돼요? 네,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세무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에는 모두 다 적격 증빙에 해당합니다.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적격 증빙이기 네. 때문에 어느 것을 하여도 상관이 없으나 만약에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신용이 형성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보통 뭐- 체크카드로 많이 발급을 맞아요. 해주죠. 예, 쓰다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네. 체크카드도 같이 구비해 놓는 것이 네,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표시 방법에는 이제 네. 기명과 무기명 두 개가 있는데 무기명은 아마 보통 많이 쓰실 거예요. 기업 명의의 법인카드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카드에 보면은 회사 이름만 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명 법인카드는 이제 뭐 개인이 담당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임직원이 같이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쵸. 회사가 네. 이러한 시스템이고요. 네, 네, 기명식 법인카드는 이제 임직원 특정한 인원의 명의의 법인카드입니다. 그래서 회사명과 그 인원명이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명이라고 하고요. 네, 이 기명은 보통 어느 때 조금 편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온라인 결제를 하는데 이제 온라인 결제하려면 개인 명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그러한 온라인으로 회사의 비품이나 물품을 많이 구매한다. 또 그러한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명카드가 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무기명 카드를 네. 보통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카드 별칭이라든지 카드에 이제 넘버링을 해서 몇 번째 카드를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리스트를 현황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온율기록님이 이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할까요? 네, 다시 보기가 네,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 또 집중해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경리나라 TV 채널에는 저희가 이제 풀 영상으로 올라가고요. 또 이제 경리법인 1조의 채널에는 짧게 쪼개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한번 꼭 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법인카드 왜 쓰냐라고 네. 물어본다면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법인카드 대신에 계좌이체로 그냥 이제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업무 관련해서 네. 접대비를 사용을 한다든지 네. 네, 뭔가 식대 이런 경우에 계좌이체를 매번 할 수 없으니 네. 네, 카드를 가지고 사용 내역을 또 관리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용 관리. 비용 관리를 네, 할 수 비용 있다. 관리 위주로 이제 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개선. 요거는 이제 보통 신용카드를 쓰면은 좀 뭐 결제일을 좀 미뤄가지고 네. 좀 그 결제 일자를 실제 돈이 나가야 되는 일자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가장 큰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게 네, 부가세 중요하고요. 공제를 받으려면은 적격 증빙이 필요한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으로 사용한 게 맞는지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왜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는 네. 첫째는 이제 법인카드는 그 사용하면 기록들이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그 비용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결제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금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중요한 이제 부가세 공제나 비용 처리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행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작성, 차량 주입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방법도 네. 궁금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네. 내용 같기도 한데요. 네, 뒤쪽에서 이제 지출결의서 관련해서 이제 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주입이라는 게 차량 현황 관리일까요? 아니, 차량 주유비?
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 주시면은 네. 저희 이 후반부에 5단계 때 지출 결의서를 설명하는 단계가 있지요? 네, 그때 한 번 더 이제 네. 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차량 관련이 이 차량이 저희가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차량인지 차량 넘버를 좀 미리 차량 현황을 관리를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카드를 조금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이 차량에는 어떤 카드가 주로 사용이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하시면 조금 더 비용 처리나 관리하시는데 네, 용이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차량 차량 주유비. 주유비네요. 네. 네. 차량 주유비는 해당 차량이 공제 차량인지 불공제 차량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네. 불공제 차량이면 불공제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어떤 차량에 수리를 했고 어떤 차량에 주유를 했는지 그 카드 사용 내역에 리스트업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기재하시는 방식으로 네,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용도만 기록을 하면은 네. 이게 어떤 차량인지 이게 어떤 차량의 수리비를 지출한 건지 네. 왜 수리비도 이제 왜 지출했는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이외에도 내용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거를 좋습니다. 네,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준은 네. 지금 혹시 질문이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법인카드 사용 네. 기준에 대해서 법인카드 여쭤봅니다. 사용 기준은 네. 1단계 발생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인카드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순서대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발생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법인카드는 법인 업무와 관련된 경비 지출에만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이때는 이제 업무 관련 경비의 예시라고 보면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비품 구입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접대비나 광고비에 지출됐을 때, 법인 차량 관련해서 지출됐을 때, 네, 그리고 보통 사대보험이나 세금도 카드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카드 사용 내역에 어떤 세금을 냈는지 기록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으로 별도로 기입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지출 등의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 그리고 교육훈련비 이런 식으로 저희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업무와 관련된 걸 사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개인 비용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네, 개인 비용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업종별로 법인카드 사용 규정 내용이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업종별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조금 네.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규정은 달라지는 건 크게 없고요. 근데 이제 규정은 저희 회사에서 약속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도 제가 발생 단계에서 한 번 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은 그럼 저희가 빠르게 모아놨다가 네. 뒤쪽에서 같이 해결을 네,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이네요. 네. 지금 이제 법인카드 사용 시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실 때, 네, 이때 업무상으로 사용했다면은 잘 기록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3자가 봤을 때, 이거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 장소, 저희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네.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국세청에서 좀 예의 주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이게 출장을 간 건지, 놀러 가서 사용을 한 건지, 네, 출장을 갔다면 출장 포미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사용하시는 경우, 약간 심야에 뭔가 식사를 하셨다. 네. 근데 이게 야근을 하지 않았다. 야근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좀 기록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상품권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카드로. 상품권, 네, 중요하죠. 네, 이때는 법인카드 그 상품권 관리 대장을 가지고 언제 이제 법인카드로 구입을 얼마를 구입해서 네. 어떻게 어디에다 지급을 했는지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현황을. 그래서 상품권 관리 대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상품권 관리 대장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실, 병원비, 네. 학원비, 사우나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업무랑 무관하게 보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에 따라서 주의하셔야 돼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 머리를 만약에 하고 왔다면 네. 이런 거 법인카드로 네.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지금 업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은 네. 법인카드로 사용하셔서 비용 처리 그 부가세 공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그 업무와 부분을 관련성이 그쵸. 네. 인정을 하려면 네. 내용을 잘 기록해서 남겨야겠죠. 아, 업무와 이제 관련성이 이제 네.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네.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인스타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거기 들어간 소품이라든지 뭔가 백화점 이런 데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나 뭔가 사진으로 좀 남기거나 어차피 사진은 다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입증하시면 되고요. 비용 처리는 하시면 됩니다. 네, 용도를 잘 설정해서 뭔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설정하신 다음에 어떤 촬영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업무상으로 사용됐다라는 거를 잘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온율기록님이 네. 업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기준일까요? 정해진 거리가 정해진 있을까요? 거리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보통 뭐 이제 지역이라고 하겠죠. 저희 회사 지역. 회사가 뭐 이제 용인시라면 용인시에서 벗어난 곳.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출장 밖에는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만약에 출장을 갔다면 사용 품위서, 출장 품위서를 작성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거리는 없어요. 되게 이게 애매한데. 보통 시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나 뭐 그런 네. 부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걸 관리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규정 중에서는 이제 이 키로수를 가지고도 규정을 하는 곳도 네. 있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아까 뭐 3천만 원이 한 건에 3천만 원이 결제되고 막 아, 네, 이러면은 맞습니다. 네. 이거 뭐지? 이렇게 예의주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 그 적격 증빙이나 뭐 추가적인 증빙을 첨부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망이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네. 업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삭제가 됐어요. 아, 네. 네, 업무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네, 개인적 사용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아까 같습니다. 잠깐 보인 게 헬스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직원분들 이제 체력 증진 목적으로 헬스장을 끊어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다가 조금 명시를 해두시고 뭐 일부만 또 그걸 지원을 지원할 해주면 안 수도 있죠.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사내 복지 규정에다가 기록을 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뭐 임원만 대표님만 뭐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네. 제반 이제 그 네. 서류나 네. 이 증빙들을 조금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사실 직원들이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네. 부가세 공제는 못 받더라도 회사에서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급여로 지급하시는 부분이 가장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전하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법인카드 관리 방법 5단계 이제 네. 시작하나요? 네. 먼저 네. 5단계를 먼저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리고 네. 1단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단계의 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발생, 증빙, 검증, 금융, 보고 요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평소에 설명을 드릴 때 보통 발생, 증빙, 금융, 검증 이렇게 순서로 갔었거든요. 금융과 검증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카드 대금이 보통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건별로 나가는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결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먼저 쓰이고 돈이 나가요. 그래서 먼저 비용이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출금 내역과 검증하시는 거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발생 단계부터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발생 단계. 좋습니다. 먼저 법인카드를 저희가 정말 제대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좀 규칙이 필요해요. 이게 약속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저희 그 카드가 회사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저희가 카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서 마구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쵸, 그럴까요? 그런 경우 네. 있죠. 쓰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쓰는 거에 대한 기준, 네, 맞습니다. 네. 규정이 맞나요? 네.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맞게끔 모두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에만 그 법인카드를 사용하겠다라는 네. 것을 규정을 하시고 이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는 게 이제 1단계 발생 단계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순서는 저희 법인카드가 어떤 뭐 체크카드가 있는지 신용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부서별로 뭐 한도를 기준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법인카드 종류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가 한도 설정, 부서별 한도 설정 아니면 개인별 한도 설정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할 건지 사후 승인을 할 건지 먼저 네. 쓰고 나중에 이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실 건지 중요하죠. 네, 사용 범위를 네.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보통 업무와 관련하게 뭔가 식대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좀 하면은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와요. 쓰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고 이걸 어디까지 써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되게 그렇죠. 애매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 범위를 설정하셔가지고 네, 관리 규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출 보고서라든지 지출 결의서라든지 뭔가 이런 관리 주기를 우리가 그 격리 담당자분 그리고 경영자분께서 관리 주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니까 좀 약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약속한 그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 네.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그 규정에 포함해가지고 관리를 작성을 해두시면은 조금 더 비용 처리를 하시거나 사용하는 입장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네. 큰 혼돈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우리 회사 법인카드의 네.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자라는 네.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 관리대장이라는 건데 네. 넘어가기 전에 보통 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규정이 없어서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쓰는 그 비용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 금액이 직원급여보다 더 나가. 네. 그래서 결국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카드 사용 금액을 급여보다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던 거군요. 네, 보통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직원분들의 파워가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네. 안 되다 보니까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회사는 어디 영업팀은 뭐 법인카드로 커피를 먹네 만에 막 서로 뒤에서 욕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잘 명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약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해진 폼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만의 명확한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면 관리대장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각 카드별로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기록을 하시는 그런 양식입니다. 보통 이 양식은 회사마다 이렇게 엑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사용 내역을 내려받아서 거기에 기록하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프로그램에 그 해당 카드들을 다 등록을 해서 그 자료를 끌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구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회사 규모와 그런 업무 환경에 맞게끔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카드 내역이 우리가 법인 카드가 보통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카드 내역도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나중에 지나서 확인하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드 사용한 내역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쓴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네, 쓴 사람이 가장 정답인가요? 잘합니다. 네, 정답이에요. 그쵸. 네. 근데 가끔 쓴 사람도 모르게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쵸. 이게 네. 그 주기적으로 내가 이걸 체크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까먹게 돼요. 네. 저도 어제 뭘 먹었는지 가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어제 생각이 안 나는 거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나 오늘 뭐 했지? 약간 이런 네네. 거, 예를 들면. 좋습니다. 네. 네, 이것도 조금 지나면 이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역을 이제 리스트업해서 주기적으로 뭐 우리 회사는 일주일 주 단위로 이제 이 내역을 관리할 거야. 아니면 월 단위 해가지고 이 내역을 관리해서 지출 결의서를 올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1단계군요. 네, 1단계고요. 네. 이렇게 법인 카드별로 사용 대장을 관리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양식은 엑셀 아니면 프로그램. 네, 요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기로 하는 데는 요즘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영수증을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네. 요즘은 되게 프로그램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은 네. 많이 도구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찰리 가족님이 네.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페널티나 네. 사용 금액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 금액의 예라는 보통 이제 사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가 이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사적 사용 한 금액이 있다면 격리 담당자한테 이거 내가 실수로 사적인 거 이 법인카드로 구매했어요. 요거를 좀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격리 담당자는 보통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너무 과하게 사용했다면 저희 약속한 기준에 맞게끔 하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를 좀 회수하는 뺏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금액 얘는 회사에서 좀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10만 원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선에서. 근데 뭐 큰 금액으로 막 많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뭐 50만 원까지. 그리고 일 한도는 뭐 10만 원, 뭐 월 한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인별, 부서별로 네,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직원들이 네.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한하지 않아서 밀리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있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격리회계 담당자분께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자나 요일을 설정하셔가지고 네. 한번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해당 담당자들한테 이거 확인 안 됐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재촉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 검증했다는 그런 뭔가 액션이 없다면 계속 안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직원들과 뭔가 주간 회의나 회의 네. 시간에 해가지고 누구 지출 결의서 안 올렸습니다.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올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별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 딱딱 정리만 되면은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이런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보다 보면 다른 카드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네. 가장 어려운 게 대표님이 쓰신 카드. 그쵸. 네. 대표님이 지출 결의서를 잘 써주시면 너무나 좋지만 네. 많은 현장의 대표님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쓸 시간이 없고 네. 그러면 네. 격리 직원이 고생하는 겁니다. 네. 네,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돼요. 한 명은 해야 되는데 쓴 사람이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다. 하지만 쓴 사람이 하지 않으면 네. 담당자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보통 부분이죠. 대표님께서 사용하신 내역이 애매모호하고 네. 그 내용 그대로 세무사 사무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좀 우리 회사에 이익이 많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법인카드를 먼저 한번 사용 내역을 지출 내역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온율 기로님에게 조금 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님이 조금 가용한 시간에 네. 또는 이제 그 직원들이 가용한 시간에 그 내역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하나를 끼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간 미팅이나 네. 아니면 우리 주간 미팅을 금요일에 해, 월요일에 해라는 게 있으면은 네. 그 시간에 이제 본인이 쓴 내역들을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하는 맞아요. 네. 것을 어떠한 그 업무의 프로세스로 넣는 게 가장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간 보고 할 때 이제 격리 담당자분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간 보고 할 때 이 내용 확인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라고 좀 주기적으로 말씀해서 그런 관리의 필요성을 좀 계속 어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찰리 가족님께서 네, 개인 사용부는 네.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는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네, 있다고 이게 하시네요. 가장 깔끔합니다. 네, 네, 가장 그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서 상계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2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네. 네, 다음은 증빙 단계인데요. 보통 법인카드의 증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카드 사용 내역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시면 프로그램 상에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결제 내역을 그 관리해야 되는 영수증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이제 저희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있죠. 네,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어떤 내역들을 구입했는지 모르는 네. 경우 거기에 뭔가 네, 여러 가지가 네,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 카드 사용 내역 보시면 쿠팡이나 지마켓 뭔가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물품들을 되게 많이 결제할 수도 있는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 내역 그 화면이나 그런 그 어떤 것 그 구매 목록 이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좀 보관하실 수 있게끔 네,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격리나라에서는 카드 내역에다가 그 해당 상세 내역까지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네. 그 증빙과 이 내용이랑 같이 엮어서 관리하는 것도 네. 상당히 효율적이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네이버 네. 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진짜 이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네. 보통 요즘 네이버 페이로 책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뭐 회사 다과 뭐 소모품비를 그쵸. 구입하는 네.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외적으로도 정말 뭐 강의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품목들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때그때 좀 기록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구매 결제 화면을 좀 첨부해가지고 네, 구매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품목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네. 사전품위제도 이러한 부분도 네. 사용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 네, 보통 네. 좀 이런 부분들을 법인카드를 좀 무분별한 지출을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네. 방법인데 이건 이제 회사별로 뭔가 건당 10만 원 이용 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 사전 품위서를 작성 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네, 하시고 만약에 그 품위서 없이 10만 원 이상을 결제를 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다음부터는 네, 품위서를 꼭 작성해서 해달라고 결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맞습니다.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관리 규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만의 관리 규정. 그리고 실무상 체크하셔야 되는 또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네. 네. 첫 번째는 저희 법인카드로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구매하는 경우 아까 그런 경우 말씀드렸던 있죠. 상품권이요. 네, 이런 경우에 상품권을 사면 산 거를 언제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고 몇 장을 구매했고 이거를 어디에 이제 어떤 거래처에 배포를 했는지 아니면 이 직원의 생일 그 축하금으로 네, 지급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 지급 내역을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대장, 상품권 관리 대장 양식을 활용하셔가지고 네,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상품권을 구매를 뭐 1,000만 원 어치를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잔액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상품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저희가 그 국세청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관련 비용 중 이제 접대비. 네, 무조건 접대비는 법인카드 사용해서 결제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객사와 클라이언트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온 비용 네, 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셔야지만 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법인카드를 두고 와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 적격 증빙 서류 구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개인카드로 저 이거 고객사랑 밥 먹었어요라고 하면은 네,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라고 네, 네. 잘 얘기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꼭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대비는 네.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관련해서도 법인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출장 품위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네, 그 출장 지출 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네, 찰리 가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영수증을 직접 네. 받고 있는데 영수증 말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내용만 기록해서 보관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기록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영수증에 다 기록해서 주면은 또 일이 또 조금 많아질 수가 있긴 맞아요. 한데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수기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좀 이제 카드 사용 내역에다가 해당 카드 직원에 대한 권한을 좀 설정을 해서 자, 너가 쓴 카드 내역은 너가 이제 관리해서 언제까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 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굳이 영수증을 다 모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영수증을 모으시거나 그 결제한 내역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받으셔가지고 지출 결의서에 첨부해서 네, 관리를 받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방금 한 얘기가 3단계인 것 같아요. 아, 검증 단계요? 네, 아,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격리나라에서 하는 지금 화면인데 카드 내역을 이제 체크를 해서 결의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용도는 이제 계정 과목을 과목이군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내용에는 어떤 거를 뭐 이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조금 자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것도 주별이나 월별로 이제 법인카드 사용자마다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회사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 주시고 조금 잘 작성해서 작성을 잘 못하는 그런 직원들은 또 이제 코칭을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이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는데 실수로 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무조건 이제 회사의 격리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한테 알려서 네, 이 부분은 법인 계좌로 입금 받으시는 거, 네, 요거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법인 카드로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업무와 무관이 없는지 이런 네. 내용을 지출결을 통해서 뭐 직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얘기하셔가지고 네,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은 뭐 나중에 회사와 또 문제가 돼서 업무상 배임죄나 뭐 횡령죄로 그렇죠. 네, 처분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지출 결의서를 꼭 작성하셔가지고 직원분과 잘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찰리 가족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 네. 주신 게 있는데 저희는 직원 생일과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네. 지급 대장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 놓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사인까지는 받는 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 보통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내역만 그 리스트만 관리하시면 돼요. 요 부분은 상품권 관리대장 저희가 양식이 있는데 저희 카톡 채널로 요청해 주시면은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지금 채팅창에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댓글에 네. 저희 이제 격리법인 1조 채널이 네. 있어요. 저기 위쪽에도 있고요. 들어오셔서 이제 이 상품권 관리대장 이 양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상품권 관리 대장이랑 저희가 이제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그 관리 규정, 법인카드 관리 규정 양식을
같이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 채팅방으로 한번 요청해 주시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카드 관리 규정 네. 저도 받고 싶은데요. 아, 네, 좀 그쪽에다가 제가 좀 연결해가지고 이때는 어디서 작성할 수 있게끔 어떤 양식을 좀 연결해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네.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들어오셔서 네, 자료 받아가셔서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조금 연결을 해야지 이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오해도 없고 혼돈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업데이트를 또 우리 회사에 맞게끔 네,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네. 어떤 단계인가요? 다음은 금융 단계인데, 네, 잠시만요. 네, 다음은 금융 단계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고요. 출금 내역 사실 체크카드는 1대1로 통장에 나가기 때문에 매번 그냥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통장에서 나간 것만으로 저희가 비용 처리가 되진 않아요. 그 사용 내역 그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가 리스트업한 그 뭐 법인카드 명세서상의 내역들 사용 내역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랑 연관이 있어야 되고 네, 업무랑 연관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은 또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꼭 출금 내역과 맞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출금 내역에 맞게끔 저희가 모든 카드 사용 내역들이 집계가 됐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겠죠. 보통 격리 담당자 분이 모르게 대표님께서 카드를 하나 발급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뭔가 그런 경우는 네. 없겠지만, 네, 그 저희가 출금된 것만큼 해당 관리되는 카드 내역들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출금 금융 단계에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혹시 빠진 카드는 없는지, 네, 모든 내역들이 비용 처리가 되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2차로 검증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거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면은 이제 앞쪽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법인카드가 지출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기준에 맞게 지출되었는가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이나 어떠한 그 법인카드로 지출했지만 필요한 증빙들이 달려 있는가를 보는 게 1단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찌되었거나 저희가 돈이 나갈 테니까 돈이 나갔을 때 이 돈이 잘 나갔는가를 이제 검증하는 게 2단계. 요렇게가 좀 중요한 단계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단계, 보고 단계입니다. 마지막 보고 단계군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고를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조금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회사마다 회사 업무나 이런 의사결정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카드별, 법인카드 뭐 보유자별, 사람별, 부서별로 해가지고 월별이나 또 분기별로 법인카드 사용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보고를 주기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어떤 항목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여기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으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비용들이 계속 매번 정기 결제가 되고 있던 거예요. 중복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도비라든지 그런 정기 결제, 구독 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등록을 한번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이제 카드 내용들, 카드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방금처럼 이제 뭐 전임자나 아니면 그 전부터 결제가 됐는데 이게 인수인계를 내가 받았는데 저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 내역을 한 3개월이나 6개월치를 쭉 끌어다 놓고 이제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게 우리 고정비인가 고정지출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정지출 관련한 영상이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정지출로 저희가 뭔가 물론 계좌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카드로 자주 매번 결제가 되는 고정 일자로 이제 지출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케일리님 양식 받고 싶어요. 찰리 가족님도 이제 양식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채팅창에
경리법인 1조 채널과 그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 두 개의 링크를 띄워드릴 텐데 네. 이제 그 경리법인 1조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 양식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네. 또 만약에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경리나라를 쓰고 있다. 근데 더 잘 쓰고 싶다. 네. 근데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이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에 100명 이상의 이제 사용자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질문을 올리면은 이제 박예진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사례를 통해서 답변을 주세요. 거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네, 네,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 네. 네, 링크 2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또 이어가면은 네. 이 보고를 통해서 뭐 우리 회사가 이제 식대가 뭐 10,000원, 15,000원까지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 정도로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들을 해서 관리 규정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의사결정이라든지 저희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없는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접대비랑 복리후생비 관련해가지고도 보통 카드로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우리 회사 한도 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네, 보통 네, 그리고 이제 또는 저희가 복리후생비 관련해가지고 네. 복리후생비는 어느 정도 써야지 적정 금액이지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급여에 보통 월 급여의 15%가 이제 우리 월 복리후생비 그 적정 기준이다. 적정하다라고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가 부서별 개인별로 좀 이제 분석을 또 통해서 네. 이 급여 한도 내에서 뭔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너무 네. 적게 사용되진 않는지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또 이렇게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숫자들은 다 머릿속에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보는 것과 네.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맞습니다. 어떠한 주기별로 네. 이렇게 이 변화를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이제 또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맞아요. 유의미한 이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태훈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아, 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5단계 보고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 네.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네. 법인카드 사용 시에 꼭 이 3가지를 확인하세요. 네, 중요하네요. 네, 어떤 건가요? 무조건 업무 관련해서 지출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인 사용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 지출결의서라든지 그 사용 직원과 크로스 체크하시는 거, 네. 네, 검증하시는 거, 우리가 그 규정한 약속대로 쓰고 있는지 검증하시는 거, 네. 네, 요 부분들만 사실 지키셔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당연히 쓰고 네. 있는데 네. 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나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실무자분들 또는 경영자분들이 보고 네. 계시다면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가 아까 이제 5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보완할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단계가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5단계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발생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에 맞는 관리 대장과 관리 규정 기준을 세우고 약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증빙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품위서 또는 뭐 이제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관리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검증 단계에서는 각 사용자들이 주별이나 월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네. 결제를 올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담당자가 우리 회사 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검증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금융 단계에서는 출금 내역에 맞게 비용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혹시 누락되진 않았는지, 비용 처리가 맞게 다 되었는지, 혹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네. 아쉽죠. 네, 그런 부분들 네. 좀 체크하시고 또 이제 공제 부분도 공제 불공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더 부가세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이나 예산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 네, 요 부분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네. 이게 사실은 이 뭐 공제불공제나 이런 것들은 네. 이 세무사 저희 기장 대리하고 있으면은 잘 해주는 거 아니냐, 알아서 네.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회사에서 관리되어서 이제 그 대리를 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비용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이거는 공제 항목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류나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그 세무 대리인의 어떠한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이 세세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사장님 엊그제 이거 택시 타신 거는 업무 관련되신 거예요? 이거를 다 물어볼 수 없어요. 네. 네, 그러한 시간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미리미리 회사에서 체크해서 네. 아 이거는 업무 관련, 이거는 업무 무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내부에서 네. 저희가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 뭐 만약에 이익이 조금 많이 난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비용 처리를 해도 괜찮을지 이런 네.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또 관리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1차적인 부분은 내부적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중간부터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 네. 이 5가지는 캡처해서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보면서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경리나라 아, 프로그램에서 네네. 활용하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경리나라 프로그램에서 이제 카드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화면이 있어요. 기업 카드 관리 해가지고 네. 이쪽에 저희 카드가 현재 다 수집이 되거든요. 카드사에서 이제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 수집을 해서 네. 조회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한도까지 요즘 조회가 되더라고요. 아하, 한도까지 잔여 조회가 한도까지. 되는군요. 네, 보통 이제 직원들한테 카드를 배부를 했는데 네. 한도가 막혀가지고 우리 한도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 올려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네네. 파악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카드 관리에서 저희 모든 카드를 다 등록을 하고 첫 번째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하시고 그리고 카드 별칭을 설정해서 이 해당 카드 실물에다가 이제 실물별로 이제 넘버링을 네. 좀 해가지고 우리 카드가 총 몇 개고 몇 번 카드가 누구한테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카드 별칭에도 설정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무기명 카드 사용 이제 네, 보통 많이 무기명 카드 하시니까.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보통 무기명 카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카드 보유자가 누구 건지 보통 이제 저희가 규칙으로 이 카드를 무조건 이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좀 기준을 정해두시고 혹시라도 이 직원 거 대신 결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뭔가 내용으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카드 보유자 설정을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화면 참고 화면은 조금 없는데 경리나라 카드 내역에 보시면 카드 영수증을 볼 수가 있어요. 증빙을 누르면 카드 영수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사용한 내역이나 이런 리스트를 구매 목록, 뭔가 편의점에서 그 구매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찍은 것들, 이런 것, 품목에 대한 그런 영수증들, 이런 걸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바로 지출결의서 작성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경리나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휘두루루님 초보 격리인데 너무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이워커 제트님이 네. 카드 10장 이상 등록하면 11장부터는 유료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바뀌었군요. 경리나라가 조금 네. 이제 카드 사용에 제한을 걸었더라고요. 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추가가 돼가지고 10장부터는 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리나라 이제 저희 이제 그 어떠한 가격 정책이어서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나 이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맞아요. 혹시나 저희 이 진행하면서 지금 잠깐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우리 회사의 어떠한 그 법인카드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카드 이제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 규정이랑 그리고 상품권 관리 대장 양식 같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격리법인 1조 그 네. 카카오 채널로 요청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격리나라를 전하윤님 격리나라를 네.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격리나라 이제 기업 카드 관리 가보시면 그쪽에 자녀 한도가 이제 자동으로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수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자녀 한도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실제 한도랑 조금 다른데 계속 수집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격리나라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수정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지출 탭에 카드, 기업 카드 관리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네. 벌써 5월이 다 갔네요. 네. 네, 벌써 컴플릿 5월이 됐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 골프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이거 상당히 네. 많이 묻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죠. 네, 법인 카드로 무조건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 카드로 한 경우 골프비는 사실 거의 접대성이 많기 때문에 네. 개인 카드로 하면 좀 인정이 받기 어렵고요. 그 뭐 KDP 같은 경우에도 네. 요즘은 또 KDP가 법인 카드로 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안 계좌 그런 네. 경우에는 사실 조금 비용 처리 네, 하지만 네, 조금 그렇죠. 주의하셔야 네. 되는 부분인 주의하셔야 거고.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럼 개인이 네. 골프를 치러 갔는데 법인카드는 당연히 네, 안 되겠죠? 개인이 네. 네. 접대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네, 그걸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비용 처리는 안 네. 되고요. 업무상으로 뭔가 우리 회사에 뭐 월 골프 몇 번 칠 수 있게 뭐 규정을 정해놨다면 그런 복리후생비로 비용이 이제 가능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사실은 뭐 완벽하게 짜여진 건 없으나 네.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회사에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거와 관련된 증빙도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네. 소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가능하려면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네. 맞게 지출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 신님께서 그 국민건강보험료 용도는 어떻게 이제 설정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보통 그 계정 과목으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복리후생비로 좀 많이 네. 처리를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격리나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기장하시는 것보다 그 4대 보험 납부라는 용도가 있어요. 그걸로 네. 좀 처리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음. 법인 카드로 지금 4대 보험을 결제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서 네. 그거는 한번 네, 추가적으로 저희 경리나라 TV 채널 그 오픈 네. 채팅방이나 아니면 일조 채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주시면은 그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4대 같고요. 보험 납부라는 네. 용도를 활용하시거나 아니시면 복리후생비 용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경리나라에 또 건강보험료라는 용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용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4대 보험 납부라는 용도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율기록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그 이제 뭐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는 이제 식대 뭐 얼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대 얼마 뭐 10,000원 이상, 네. 10,000원 미만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뭔가 규정을 정해서 미리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재택근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의 범위와 네. 사용의 금액과 그 다음에 그 재택이라고 하면 사용의 또 지역에 또 그쵸, 제한을 조금 줄 한정을 수도 있을 것 줘야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를 정해줘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경우만 조금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뭐 식대 얼마,
네. 어디서 무조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몇 시까지 시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네. 네, 6월에는 어떠한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나요? 아, 네. 6월에는 저희 우리 회사의 격리에게는 어떤가요에 대해서 조금 네. 저희 격리 담당자분 그리고 경영자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는 네. 사연을 좀 모아가지고 하는 거를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사연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어떠한 그 내용이나 사례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실제 중소기업 갔더니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더라라는 네. 부분들을 조금 더 카테고리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좀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해요. 아, 네. 생생한 사례가 네. 네, 6월에는 화로처럼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화로처럼 한번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이제 4시까지 약속했는데 1분 네. 정도가 남았고요. 아, 네. 지금 저희 벌써 채팅창에 시간이 네, 됐군요.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과 경리법인 1조 채널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채널에서 아까 얘기한 저희 그 관리 대장, 네. 그러니까 관리 기준 그렇죠. 과 네. 상품권 사용 대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 네. 또는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이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그 부분도 네.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는데 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저희 이 사례를 통해서 그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네. 뭐 보통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분들이 되게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네. 조금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것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좀 디테일한 것이 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 네. 박예진 컨설턴트님께 연락을 드려서 또는 저희 일조나 경리나라 채널로 오셔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같이 문제를 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들은 네. 경리나라 TV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강의에서 네. 많은 재밌는 그런 실제 사례들, 이런 좀 힘든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아서 조금 네. 인사이트를 나눠볼 테니 그때 좀 다음 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홍두일 님도 끝까지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